안녕하십니까. 터놓고 말합시다의 아나운서 함윤호입니다. 의학이 발전했어도 현재까지 인공적으로 만들 수 없는 물질이 있습니다. 바로 혈액입니다. 그래서요, 응급 상황에 대비한 적정 혈액량 보유는 우리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하죠. 하지만 매년 겨울철은 혈액 공급에 비상이 걸리는 시기로 올해는 특히 긴 설 연휴와 독감 유행 등으로 헌혈 심리가 크게 위축됐다고 합니다. 아울러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앞으로 헌혈 가능 인구가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 만큼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대책도 필요해 보입니다. 자, 오늘 터놓고 말합시다는 고귀한 생명 나눔 헌혈이란 주제로 함께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혈액 수급 상황과 헌혈과 관련된 사회적 관심 확대 방안 그리고 정책적 보완책들은 무엇인지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터놓고 말합시다를 검색하시면 실시간 보기 또 다시 보기 가능합니다. 많은 의견도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도민들이 생각하는 헌혈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지 김세별 리포터의 도민 인서트로 함께 들어보시죠. 불편하면은 안 하죠. 아무래도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인구가 줄잖아요. 그래서 수혈용 혈액이 계속해서 줄어나가지 않을까 싶네요. 늘리려면 40대, 50대 그분들을 헌혈을 참여할 수 있게 해야 돼요. 기존에 헌혈 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계신 분들을 같이 동참할 수 있게 하는 게 필요하다 싶네요. 헌혈을 이렇게 꾸준히 하다 보니까 상도 주시고 그걸 보면 뿌듯하고 제 자녀들이 좋아하는 것 같고 헌혈에 어떤 정도로 이용이 되는지 누구한테 도움이 되는지 알게 돼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헌혈을 하면서 좀 부작용을 겪은 그런 사례 때문에 헌혈의 양이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한 명의 피가 여러 명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헌혈을 동참을 했으면 좋겠다. 헌혈버스가 자주 와가지고 2번 이상은 해봤거든요.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다 싶어서 해봤거든요. 혈액 비축량이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혈액을 투입한다는 그런 말씀도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앞으로 더 솔선수범을 해서 헌혈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정치권에서도 헌혈자 예우에 대해서 법률도 제정하고 그런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헌혈자분들이 좀 더 많이 늘어나서 동절기에 수혈용 혈액이 부족하다는 그런 사태가 오지 않을까 싶네요. 네, 헌혈의 관심과 참여 유도 방안에 대한 도민의 목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오늘 세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원광대학교 병원 수혈관리위원장이신 진단검사의학과의 이영진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대한적십자 전북 혈액원 헌혈지원팀의 엄문영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전북 혈액원 헌혈홍보위원이신 송태규 작가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세 분의 공통점은 헌혈을 많이 하신 분이신데 하나의 공통점은 방송이 또 처음이시라는 거. 하지만 처음이신 분들이 또 활발한 또 방송을 만들어 주신 사례들이 많아서 오늘 편안하게 헌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 지금 뭐 대본들을 열심히 보고 계시는데 대본 보지 마시고 저 같은 헌혈을 하지 않는 시민에게 의사로서 또 헌혈 390회의 횟수를 갖고 계신 헌혈 경험자로서 또 우리 적십자에 몸을 담고 일을 하시는 분으로서 조언과 함께 더불어서 좀 채찍도 좀 해주시고 헌혈에 대한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또 진실과 오해도 좀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여기에서는 가장 헌혈을 많이 하신 우리 송태규 전직 선생님이시고 현재 네네. 또 책을 써서 작가로도 활동하고 계시고 철인 3종 경기를 하시고 390회 어제 헌혈하셨다면서요? 예. 390회. 제가 어제가 이제 정기적으로 격주 예. 화요일이거든요. 정기적으로 하는 날인데 390회 딱 했습니다. 2주에 한 번 하십니까? 네네. 그게 가능하세요? 제가 하고 있습니다. 뭐 보통 이제 고등학교 때 헌혈을 이제 다 첫 경험을 하잖아요. 우리 송태규 작가님도 그때 처음 하신 거예요? 저는 이제 제 책에 보면 예. 그 제 헌혈의 이제 흑역사가 있어요. 어, 고등학교 2학년 때 대개 이제 버스가 학교로 와가지고 맞습니다. 그 헌혈을 처음 하기도 하는데 예. 저는 그 당시에 체중이 47kg밖에 안 나갔어요. 체중이 또 미달되면 또 헌혈을 못 하는 거죠. 이제 여자는 45kg, 예. 남자는 50kg 이상. 근데 그때 제가 워낙 그 왜소하니까 그 간호사 선생님이 아무래도 체중이 안 나갈 것 같다고 해가지고 체중 올라가 보라고 체중계 47kg 저는 이제 실격을 했죠. 그래서 헌혈을 잊고 지냈어요. 그러다가 제가 고등학교에 근무를 하는데 그 버스가 왔거든요. 예, 예.
이제 그때는 또 체중이 좀 나가고 해서 예. 2001년 5월 16일 날 첫 번째 그 교사로서 학생들하고 같이 헌혈을 했죠. 예. 제가 이제 첫 경험이 저는 유쾌하지 않은. 그런데 지금은 헌혈의 흑역사. 헌혈의 흑역사. 예. 사실 이제 이 책을 또 가져오셔서 보이는 라디오기 때문에 직진도 충분히 아름답다. 아마 이 관련된 내용 속에는 헌혈도 대부분 그렇죠. 포함되지 않을까 네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옆에 이제 우리 이영진 교수님 나오고 계시는데 송태규 선생님과 중학교 또 친구분이셔서 우리 의사 선생님이시지만 헌혈을 보통 많이 하실까 했더니 우리 이영진 교수님도 굉장히 헌혈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네. 저도 그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헌혈을 하게 돼 있는데 예. 그 후로 이제 입시 그다음에 대학교 입학해서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기간 동안에 잊어버렸어요. 헌혈하는 걸. 예. 했는데 이제 학생을 교육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에게 헌혈을 하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장려를 하고 하면서 왜 학생들한테는 헌혈을 하고 하는데 나는 헌혈을 안 하는가 그 생각이 불현듯이 들어서 예. 그때부터 참여를 하다 보니까 현재 107회 헌혈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굉장히 지금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잊어버렸다. 이게 헌혈도 일종의 습관이고, 예. 근데 안 한 사람은 헌혈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하고, 이게 저희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잊어버리지 않기 위한 습관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이제 뭐 캠페인도 있습니다만 주변의 친구들과의 함께 동참하는 뭐 활동이라든지 좋은 사례가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영진 교수님으로서 말씀해 주신대요. 그 친구나 아니면 그 직장 동료 이런 분들이 헌혈을 하게 되면 같이 나도 헌혈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 좋겠고요. 예. 근데 이게 헌혈을 하는 사람들은 그 가능한 나이가 있는데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건강한 헌혈자를 통해 가지고 헌혈을 하게 되는데 실은 그 헌혈을 그렇기 때문에 헌혈을 하는 사람들은 축복받고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말씀은 내가 헌혈을 하고 싶어도 또 헌혈 적격자가 아닐 안 수도 되게, 있다. 예, 맞습니다. 근데 그 헌혈 부적격자가 생각보다 많다면서요? 예, 많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뭐 약물을 복용한다든지 어떤 특정한 감염성 질환이 있는 곳에 여행을 했다든지 뭐 시술이나 수술 뭐 각종 질환이 있다든지 뭐 이런 사람들은 그 헌혈을 일시적으로 헌혈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헌혈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정확한 데이터를 제가 안 찾아봤지만은 헌혈 가능 연령에서 한 50%는 부적합하고 또 50%에서 헌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은 한 10%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늘 혈액이 부족한 상황이 되는군요. 맞습니다. 좀 더 뒤에서 자세한 내용 말씀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대한적십자 전북혈액원에서 근무하고 계신 우리 엄문영 팀장님 많은 수고하시고 우리 팀장님도 헌혈을 굉장히 많이 하셨더라고요. 몇 회 하셨어요? 저는 170회 하고 있습니다. 170회. 보통 100회 미만은 뭐 인정을 못 받는. 제가 이렇게 진행자로서 부끄러운 생각을 해본 적은 처음인데 이 헌혈 주제만큼은 정말 이치 짚고 말씀드리자면 헌혈을 그동안 저도 잊고 살았고 오늘 방송 계기로 동참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혈액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오프닝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인간이 인공적으로 만들 수 없는 물질이 있다면 그것은 혈액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헌혈에 대한 의미도 좀 살펴봐야 되겠고 전북혈액원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우리 팀장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대한적사는 그 1905년 고종 황제 칙령으로 탄생한 그 전 세계 191개국 적십자 운동의 일원입니다.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세계 평화와 인류 복제에 공헌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정 재난관리 책임기관이자 구호 지원 기관으로서 국내 산불 및 수해 등 각종 재난구호와 지진 등 해외 인도적 위기 시에도 긴급 지원을 하고 있으며
또 사회적 약자 지원, 헌혈 및 공공의료를 통해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예. 헌혈은 건강한 사람이 자기의 의사에 따라서 자신의 혈액을 타인에게 수혈할 수 있도록 기증하는 것입니다. 전북 특별자치도 혈액원은 적십자 여러 사업기관 중 하나로 전라북도 도민의 자발적 헌혈을 통해서 도내 의료기관에 수혈용 혈액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는 이제 준비한 답안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우리 팀장님도 팀장님 적십자에서 근무한 긴 시간 동안에 경험담으로 좀 편안하게 말씀을 해 주셔도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진 교수님 지금 수혈관리위원장도 맡고 계시고 또 진단검사의학과의 교수시니까 누구보다 이 혈액에 대해서는 이제 전문가십니다. 과거에 보니까요. 혈액 수급과 혈액은행 관련 업무 등의 공적을 인정받아서 보건복지부 장관상 또 대한적십자사 총재 표창도 받으셨습니다. 많은 활동들을 해오셨어요. 예, 그렇게 생각해서 예. 그 수상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진단검사의학과에서 주로 하시는 일들, 이 헌혈, 혈액과 관련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저는 그 원광대학교 진단검사학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예. 그 안에서도 세부 전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 혈액학과 혈액은행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진단 혈액학은 골수 검사를 통하여 백혈병과 같은 혈액 질환을 진단하고 치료 효과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혈액은 부족한데 사용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혈액 관리를 위하여 국가에서 병원에 수혈관리위원회하고 수혈관리실을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어서 저는 그곳에 그 혈액은행의 정책 수립 및 효율적인 수혈 업무를 하도록 관리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 수립 이외에 그 적정 수혈을 위하여 의료진에게 수혈 교육과 또 혈액은행에 또 보이지 않는 자잘자잘한 문제가 발생되는데 그 문제들을 해결해주고 있고 그 매년 혈액이 부족한 겨울철에 혈액 수급을 위하여 전북 혈액원과 상의하여 그 본원에서 헌혈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 교수님 뭐 이런 말 있잖아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 이제 피가 진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피가 내 피가 진짜 좋은 피일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제 병원 가서 검사를 받아야 되겠습니다만 헌혈을 함으로써 내 몸에 대한 건강 체크가 되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헌혈은 그 건강한 헌혈자를 통해 가지고 혈액을 확보를 하는데 하고 나서도 그 헌혈하기 전에 문진을 하는데 문진을 해가지고는 그 감염성 질환을 예방을 할 수 없어서 헌혈자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헌혈법에 그 9가지 헌혈자 검사를 하는데 뭐 기본적으로 AB, RH 혈액형, B형 바이러스 항원 검사, C형 바이러스, 그다음에 B형하고 C형이 아닌 ALT라는 검사, 그다음에 에이지 검사, 매독 검사, 그다음에 T 세포 바이러스에 의해서 그 림포마가 발생되는데 거기에 대한 검사, 그다음에 그 B형하고 C형을 에이즈 여부 검사를 하는데 항원 항체를 검사하는데 이게 그 농도가 낮으면 검출할 수 없어서 핵산 증폭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안전한 감염성 질환이 없는 혈액을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검사 결과를 헌혈자들한테 주기 때문에 이런 것은 내가 건강하다는 것을 알고 있고 또 일정한 시간이 되면 다른 혈액 검사도 이렇게 해주기 때문에 건강을 체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의 혈액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나의 혈액을 제공함으로써 내 혈액에 대한 상태를 점검하는 기회 일석이조 삼조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헌혈이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자, 그 헌혈을 어제 포함해서 390배를 하신 우리 송태규 선생님 가족까지 함께 동참을 해서 현재 가족 전체 포함하면 700회를 넘기셨어요. 네네. 가족들에게 강요한 건 아니시죠? 그 강요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혹시라도 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기 그렇죠. 때문에 그것을. 근데
제가 이제 헌혈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등학교 때 부적격이었고 2001년도에 그 교사로 재직하면서 이제 첫 번째 헌혈을 하고 그러면서 그때는 1년에 두세 차례씩 했어요. 예. 전혈로 학교에 이제 간호사 선생님들이 이제 차가 오니까 그러면서 간호사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듣기를 이 피가 부족해서 특히 이제 적혈구 그 우리 혈장이 부족해서 이제 수입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제가 앞으로 그 성분 혈장을 헌혈을 하겠다 해가지고 2008년도부터인가는 1년에 20회 이상을 쭉 했거든요. 이게 이제 저한테는 헌혈이 하나의 제 삶의 이제 한 부분이 됐고 그런 것들을 제 가족들이 이제 다 보고 자랐죠. 예. 제 아들이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헌혈을 하기 시작했고 딸도 이제 또 했고 이 아내는 처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못마땅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당신이나 하지 이제 저는 못 말리니까 왜 아들 딸까지 데리고 하냐. 근데 내가 데리고 한 건 아니고 애들도 자연적으로 이제 보고 자란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제 아내도 같이 갔어요. 그 헌혈의 집에 갔는데 해보니까 혈색소가 부족해가지고 거기는 이제 실격. 지금까지 제 아내는 이제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니까 건강한 사람의 특권이죠. 가족 입장에서 보면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헌혈을 많이 해. 처음에는 걱정을 했는데 하면 할수록 더 건강하시네. 그럼 나도 아버지 따라서 헌혈을 해야 되겠다. 이 보고 배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르치는 게 아니고 선생님을 하셨습니다만 이게 가르치는 것과 학생들 스스로가 배우려고 하는 것은 다른 거잖아요. 결과가 다르죠. 지금 건강하시죠? 보시다시피. 390회를 해도 이렇게 건강하다는 걸. 그런데 그렇게 제가 하다 보니까 이제 아들이 180회 제가 솔직히 그 기억을 못해요. 왜냐하면 자꾸 바뀌니까 대략 아들이 180회 정도 했고 딸이 130회 정도 했고요. 그 다음에 재작년에 이제 결혼한 제 며느리가 있어요. 며느리도 지금 근 50번 다 되고 있고. 얼마 전에 결혼한 제 사위도 지금 계속 하고 있거든요. 이제 진즉 700회는 넘었는데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또 헌혈해라 그 강요할 수도 없는 거고 본인들이 그 아빠 하는 모습을 보고 자발적으로 하고 이제는 그 제 아들 딸들도 삶의 한 부분이 이제 헌혈로 이제 채워진 거죠. 그런 부분에서 참 감사하죠. 참 대단한 가족입니다. 헌혈 명문 가족. 아니 저는 이런저런 핑계 뭐 바쁘다는 핑계 뭐 또 주변에서 또 헌혈을 또 권유하는 사람도 그렇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쩌다 보니 헌혈을 안 하고 살아왔다. 계속 저의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문영 팀장님. 적십자사 혈액원이 가지고 있는 이동 차량이 있죠. 찾아오면 참 하고 싶은 사람들 또 기다렸던 사람들에게 반가운 차가 아닐까, 반가운 기회가 아닐까 싶은데 그런 노력들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희 이제 헌혈 개발팀이 있어갖고 헌혈 개발팀에서 이제 단체 헌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매주 저희가 하루에 버스 전북혈관 같은 경우는 5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5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계속 꾸준히 섭외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보통 한 350일 헌혈집 같은 경우는 연간 350일을 일요일도 하시잖아요. 이제 국고헌혈집 같은 경우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뭐 이런 거 상관없이 연간 350일 이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가장 많이 헌혈을 하는 단체가 어딜까 보면 이제 고등학교나 대학교 군부대. 그분들, 그러니까 정말 건강한 이 청년 세대들이 동참하지 않으면 지금도 혈액 비상인데 특히 추운 겨울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어차피 그 나이가 들어서 헌혈을 하려고 하면은 처음부터 이제 어렸을 때부터 헌혈을 해야 되거든요. 이제 고등학생 때부터 해야 되고 고등학교, 대학교, 군부대에서 헌혈을 그때까지도 못 해본 사람들은 그 이후에 안 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면 저희가 이제 고등학생 헌혈을 시키려고 하고, 그다음 대학교, 그다음에 이제 마지노선이 이제 군부대에서 군부대에서 처음 헌혈을 시키게끔 하려고
그럼 이 사람들이 나와서도까지도 이제 헌혈을 꾸준히 하니까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3년 겪으면서 고등학교 때 헌혈을 뭐 접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이제 군에 가서 처음 헌혈을 예. 했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예. 알려지지 않는 헌혈 전도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송태규 선생님, 또 이영진 교수님, 우리 또 엄문영 팀장님을 포함해서 헌혈 유공패를 받은 도민들이 계시다고. 이 헌혈 유공패도 죄송합니다. 처음 들어봐가지고 예. 엄문영 팀장님, 이 다회 헌혈자에게 수여가 되는 것 같습니다. 헌혈 유공패가. 예, 맞습니다. 예. 몇 회 정도 이상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게 보니까 명예장, 명예대장, 최고 명예대장, 은장, 금장 이렇게 또 구분도 돼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적시자사에서는 이제 다해 헌혈자들에 대한 감사와 명예를 이제 드높이기 위해서 이제 헌혈 유공패를 수여하고 있는데요. 예. 이제 누적 헌혈 횟수에 따라서 이제 헌혈 30회는 은장, 50회는 금장, 100회는 명예장, 200회는 명예대장, 300회는 이제 최고 명예대장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예. 최소한 저는 은장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은장도 없습니다. 우리 송태규 선생님은 그러면 300회가 넘으셨으니까 최고 명예대장이십니까? 네, 300회 하면서 최고 명예대장 받았고요. 앞으로 이제 10번을 더 하면 방금 말씀하신 예. 헌혈 유공자의 집 그 명패를 아마 전달할 거예요. 어허. 혈액원에서. 예. 근데 그게 기준이 이제 전혈은 그 8주 만에 한 번씩 할 수 있거든요. 예. 1년에 최대 5번. 그러면 그 100회를 하려면 20년이 걸리잖아요. 예. 그죠? 그러면 전혈은 100회 이상을 하면 헌혈 유공자의 집 그 명패를 달아주고 전혈과 이거 다 포함해서 400회가 넘어가면 예. 또 그 사람도 헌혈 유공자의 집 명패를 받거든요. 예. 저는 제 개인적으로 올 중순이면 이제 10번 더 채우면 400회 할 거고 예. 어차피 제 이 개인의 헌혈 목표가 500회인데 이런 추세로 건강을 유지한다면 예. 뭐 500회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고 500회를 넘어서 만 69세까지 하면 뭐 700회는 600회는 못 가더라도 예. 갈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예. 건강 관리 잘 하셔서 네. 500개, 600개. 그 이영진 교수님 이제 전문가 의사시니까 이게 이제 전혈 헌혈이 있고 성분 헌혈 이게 좀 구분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하고 내가 헌혈하러 간다. 그러면 이게 제 전혈인지 성분 헌혈인지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 좀 해주시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헌혈의 집에 가서 헌혈할 때 보면 전혈을 하러 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기가 성분 채집을 하려고 생각을 하면서 가는데 그것을 생각을 않고 하다 보니까 전혈 같은 경우는 1년에 5회. 그래서 이 다헌혈자의 대열에 끼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 전혈의 경우는 혈액의 양이 좀 많이 다릅니까? 이 성분 헌혈과? 그 전혈은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320cc 뽑는 거하고 400cc 뽑는 거 있는데 이제 대부분이 여성인 경우는 320cc로 이렇게 뽑게 하고 남성인 경우는 400cc. 미국 같은 경우는 450cc 이렇게 뽑는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성분 채집은 두 종류가 있거든요. 성분 채집 혈장하고 성분 채집 혈소판 이 두 가지가 있는데 혈장은 500cc 그다음에 성분 채집 혈소판은 한 250cc 정도가 되는데 양은 그렇게 큰 차이는 없네요. 예, 차이는 없는데 이제 전혈을 하는 그런 경우는 시간이 짧습니다. 이게 반으로 찔러가지고 하다 보면 지혈까지 해서 한 30분 정도 소요가 되는데 성분 채집은 우리가 혈액이 밖으로 나오면 응고가 되니까 응고되지 않기 위해서 항응고제하고 섞어가지고 기계에서 돌아가고 일부는 모으고 또 일부는 헌혈자한테 돌려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혈장 같은 경우 성분 채집 혈장 같은 경우는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걸리고 성분 채집 혈소판 같은 경우는 넉넉 잡고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전혈을 많이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나라 지금 현재 그 자급자족 하는 것은 적혈구 제제하고
혈소판 제제, 그 혈구 성분 자급자족하고 혈장 제제는 아까 이 송태규 작가께서 얘기했듯이 한 30% 내지 40%는 부족해서 미국 등에서 수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다헌혈자에서 성분 채집 혈장을 하는 것도 이게 애국자입니다. 이게. 정말 이게 뭐 유공자, 애국자 충분히 이런 수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북 혈액원에서 우리 엄문영 팀장이 나오셨으니까요. 혈액 보유량이 최소한 5일분은 넘게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전북의 현실은 어떠세요? 특히 또 이런 추운 겨울. 이제 전북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1월 1일 날 이제 전북 지역은 이제 적정 재고 이상인 한 7일분 이상 혈액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했는데요. 이게 계속 이제 한파, 폭설, 독감, 그다음에 긴 설 연휴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헌혈자가 작년 1월에보다 올해 1월은 한 17%가 감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월 말에는 이제 혈액 재고가 5일을 넘나드는 상황이 됐었습니다. 야, 이게 날씨의 영향으로도 감기 환자들이 많아지거나 또 긴 뭐 설 연휴 같은 명절이 있을 때는 확실히 이제 참여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영진 교수님 그러면 지금 5일분 넘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그 보유량이 이렇게 줄어들어서 걱정을 하게 될 텐데 병원에서 이 체감하는 건 어떠세요? 이 혈액 보유량이 좀 부족하다. 그럴 때는 한마디로 제가 표현하면 혈액 제제가 부족하면 의료진은 적극적인 의료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암만 의술이 있어도 이런 현상이 지금 어디에서 발생되고 있냐면 대형 병원이 있는 서울 경기권에서 정규 수술 경우도 수혈이 많이 필요한 수술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경우는 그 혈액을 확보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이 수술을 할 수 없고 그래서 응급수술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어떻게 보면 전북은 혈액 수급이 잘 되어 이런 현상이 없고 또 이게 인구 대비 큰 병원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런 현상은 그렇게 발생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저희가 5일 이상 혈액을 확보를 하라고 하는 이유는 뭐 안정하다는 것이 뭐냐면 간혹가다 교통사고나 어디 뭐 많이 다쳐서 대량 출혈 환자가 생기면 그 환자들은 대량 수혈을 해야 하거든요. 그렇죠. 대량 수혈을 하면 이 하루에 한 10단위 이상 적혈구제제만 10단위 이상 이게 수혈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그 비치하고 있는 혈액 이제 혈액을 그 혈액형이 따로 있잖아요. 뭐 A형, B형, O형, AB형. 그래서 이 혈액형에 맞춰 가지고 비치를 하고 또 비율이 있으니까. 이게 AB형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한 10% 있고 나머지는 한 30% 있다고 생각하면 이게 맞은 생각인데 만약에 AB형이 비율이 적어서 병원에 적은 양의 혈액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와갖고 하다 보면 가지고 있는 혈액을 다 쓰다 보면 이게 다른 사람한테 쓸 수 있는 혈액이 부족해서 긴급하게 전북 혈액원에다 신청하게 되면 또 오는 시간이 걸려서 좀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학병원에서는 5일 이상 혈액을 확보하려고 하는 이유가 대량 출혈 환자를 대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그러면 이게 몰래 지금 우리 병원에 혈액이 적으니까 좀 많이 시청하면 혈액원에서 주냐 하면 그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국가에서 이 전산에서 혈액 보유량을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그래서 많이 이 주라고 해도 신청해도 그 우리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390회 헌혈 기록을 가지고 계신 송태규 선생님께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내 혈액이 지금 우리 이영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위급한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생각도 하시죠? 당연하죠. 실제로 어떻게 보면 요즘에 이제 수혈자를 정해서 헌혈하는 지정 헌혈도 많이 급증했는데 어떤 느낌이세요? 그러니까
단순히 내 건강 체크 그 이상의 헌혈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무언가의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네. 예, 어떤 겁니까? 그 헌혈을 하면서 결국은 이 내 피가 내 신체의 일부가 예, 누군가에게 간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어떤 새로운 이제 빛을 줄 수 있잖아요. 예. 이제 제가 제 시에 그 헌혈에 대해서 쓴 시가 하나 있어요. 네네. 정전되는 당신을 밝히는 스위치. 정전되는 당신을 밝히는 스위치. 이게 왜냐하면 제 피가 가서 누군가에게 이제 삶을 또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헌혈을 많이 하는 부분을 주위에서는 좀 알고 있거든요. 예, 제가 예. 뭐 칼럼을 쓴다든가 책에도 이제 헌혈에 관해서 쓰고 이따금 전화를 받아요. 자기 주위에서 지금 급히 헌혈증이 필요하다. 그런 그렇죠. 사람이 이제 상당히 많이 있어요. 예. 왜냐하면 소문이 나다 보니까 꼭 자기 가족이 아니더라도 뭐 사돈의 팔촌까지 해서 그런 사람이 필요하면 이제 제 이름을 기억하고 저한테 이제 전화를 주시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이제 헌혈증을 얼마나 필요한 주면서 이야기를 해요. 혹시 헌혈 해본 적이 있냐? 그럼 이제 헌혈 해본 적이 없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예. 그러면 앞으로 건강에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이상이 없으면 헌혈을 해라.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그분도 우리 함윤호 아나운서님처럼 앞으로 헌혈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또 전라북도 혈액원 헌혈 홍보위원이잖아요. 그러시죠. 네. 근데 밥값은 또 해야죠. 네네네. 그런데요, 이제 청취자분들 가운데서 내가 혈액 적격자인지 부적격자인지 잘 모르는 상황에서 나는 좀 잦은 음주가 있어서 내 피가 도움이 될까? 내가 적격자가 아닐 거야라고 생각하시는. 그러니까 혈액을 남에게 수혈하고 싶은데 내 혈액이 괜찮을까? 평상시의 식습관이라든지 또 뭐 음주 이런 부분들을 좀 절제 내지는 자제해야 하는 것인지 어떠세요? 일단 두 분 말씀 들어볼 텐데 송태규 선생님 뭐 철인 3종 경기 하실 정도면 거의 음주는 안 하실 것 같고 그 건강 관리를 위한 뭐 식단이나 이런 것들을 좀 신경을 더 쓰십니까? 헌혈하기 위해서? 아니요, 사실은 그런 건 없어요. 그리고 뭐 저도 술을 또 좋아하는데 적어도 이틀 전에는 제가 술을 참습니다. 예. 왜? 내가 어차피 헌혈을 하는데 그 기왕이면 더 맑은 피를 주는 게 저 자신한테도 떳떳하고 해서 예. 이틀 전에는 이제 뭐 술을 이제 멀리하고 또 평소에 이제 몸 관리를 잘 하는 것은 지금 제가 가만히 돌이켜 보면 헌혈, 철인 3종, 그다음에 제가 이제 글쓰기 예. 이런 것들이 저한테 제가 정말 버릴 수 없는 거거든요. 예. 헌혈도 버릴 수 없고 철인 3종도 마찬가지고. 근데 헌혈하기 위해서는 건강해야 되고. 예. 그래서 철인 3종을 운동을 하면서 건강은 덤으로 얻어지는 거기 때문에 헌혈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죠. 예. 일단 뭐 정확한 연령을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60대인 건 분명합니다. 왜냐면 이제 퇴직을 하셨기 때문에. 60대 이제 중반이죠. 어휴. 자, 이영진 교수님. 이틀 전 정도의 음주를 자제하고 혈액원에 가서 헌혈을 하면 좋다 이런 말씀을 이제 우리 송태규 선생님은 그렇게 해주셨는데 의사 선생님은 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 몸은 그 스스로 정화를 하게 돼 있고 예. 그다음에 항상성을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과음 헌혈 전날 과음을 안 하면 그 과음 않고 그다음에 충분하게 수면을 취하고 좀 간단한 음식 섭취하고 그러면 그 헌혈하는 데는 지장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그 헌혈을 하면 건강을 유지한다는 근거는 이 헌혈하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자기 건강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아까 있듯이 그 폭음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흡연이라든지 적절한 운동을 이렇게 하고 있어서 또 있고 또 만약에 뭐 어떤 질환이 있게 되면 내가 헌혈을 하기 위해서 빨리 이 질환이 나서야 한다는 그런 뭐는 약간 강박 관념이랄까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또 이 헌혈을 하게 되면 이제 내 몸에서 일부
혈액 성분이 나가지만은 우리 몸 자체에서 다시 또 새로운 신선한 혈액이 만들어지기 그렇죠. 때문에 신선한 혈액이 내 몸에서 또 다시 순환하기 때문에 더 건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20년 넘게 방송하면서 오늘처럼 방송이 빨리 끝나기를 생각하는 시간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뭐 잘못한 건 아닌데 왠지 이렇게 헌혈을 많이 하신 세 분의 건강한 모습, 또 건강한 생각, 그리고 누군가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에서 또 내 몸을 관리하고 굉장히 좀 창피해지는 느낌입니다. 이게 헌혈을 앞으로 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정말 진심으로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많은 이야기를 편안하게 재미있게 해주셨어요. 우리가 헌혈이 갖는 의미, 또 중요성, 또 내 몸에 대한 체크이면서 남을 위한 아주 좋은 운동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고, 이 적십자사에서 이분들에게 헌혈 유공패와 더불어서 그 명예를 인정해주는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헌혈자가 수혈자를 지정해서 헌혈하는 지정 헌혈. 근데 이 지정 헌혈이 악용되는 사례도 있고 해서 요 관련된 실제로 헌혈을 한다는 건 그냥 불특정 다수가 수혈이 필요한 사람에게 이 혈액이 공급되는 원래 그런 제도일 텐데 이 지금 지정 헌혈은 어떤 점 때문에 이 악용의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까? 그 지정헌혈 같은 경우는 이제 혈액이 부족할 경우요. 혈액원에 이제 재고가 부족할 경우에 병원에서 가족들에게 헌혈자를 구해 와서 헌혈을 하게끔 하고 그 헌혈한 혈액을 그 지정된 환자에게 수혈하게 되는데 이제 가족들이 이제 헌혈자를 구해야 된다는 이제 어려움, 고통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또 그냥 와서 그냥 했어야 할 수 없으니까 약간의 사례를 주는 경우도 생기고 그러니까 경제적인 부담도 생기고 그리고 또 만약에 그렇게 지정혈자가 많이 늘어나게 되면은 혈액원의 재고는 없고 병원의 재고가 늘어나고 불균형이 생겨버리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제 저희가 이제 혈액원에서 적정하게 이렇게 재고 보호에다가 필요한 병원에 줄 수가 없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영진 교수님, 헌혈하면 건강을 해친다. 면역력이 떨어져 바이러스 감염에 취약해진다. 이게 진짜 오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게 그 유언비어인데 저는 아까 얘기했듯이 헌혈을 하면 건강을 유지한다는 그것은 논문으로도 나와 있는 것입니다. 아까 그 논문으로 나와 있는 것이 뭐냐면 헌혈을 특히 전혈 같은 경우로 헌혈하게 되면 혈액의 점도가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혈액의 점도가 떨어지면 심뇌혈관 질환이 발생 빈도가 좀 낮아집니다. 그 예로서 그 여성인 경우 폐경 전하고 후하고 이렇게를 비교했는데 폐경 후의 여성에서 심뇌혈관 질환이 많이 발생된다는 그리고 보고가 있어서 헌혈을 하게 되면 그 헌혈자는 심뇌혈관 질환이 좀 덜 발생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헌혈하면 건강을 해친다 내지는 뭐 면역력이 떨어져 바이러스 감염이 취약하다 이것은 그냥 루머일 뿐이다. 전문가인 이영진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30분이나 1시간 정도 누워서 휴식을 취한다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할 것 같고 지금 2주에 한 번씩 가시는 우리 송태규 선생님처럼 이제 습관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습관 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면서요? 그 봉사 활동을 하는 분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기가 알아서 하거든요. 이제 그 방금 말씀드린 습관인데 저도 헌혈하면서 어느 때부터인가는 제가 달력에다가 제 수첩을 저는 항상 가지고 다니거든요. 그 2주마다 한 번씩 제 동그라미를 다 쳐놓습니다. 헌혈을 해가지고 빨간 글씨로 써놓고 근데 그때 되면 당연히 가야 되고 시간을 언제 내야 할 것이냐 이제 그 미리 딱 체크를 해놓죠. 그래서 사전 그 전자 앱으로 문진도 하고 그런 것들이 제 삶의 하나의 이제 습관이 이제 된 거죠. 루틴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그런 것이 된 거죠. 참 옆에 계십니다만 목요일에 헌혈하고 또 일요일에 또
철인 3종 경기 예. 하고 완주하고. 남는 시간 또 글 쓰시고. 아, 이게 참 삼위일체라고 할까? 삼박자가 생산적인 생산적인 삶을 60대 중반이신데 저랑 별 차이 안 나 보이십니다. 아, 예. 헌혈을 하면 이렇게 건강해진다는 좋은 사례가 우리 송태규 선생님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영진 교수님께서 이제 의사로서 헌혈하면 이런 점이 좋습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그래도 혈액원에서 우리 엄문영 팀장님 또 그 이외에 좋은 점들 예전에는 무슨 파이 먹으러 가고 뭐 그런 것 때문에도 했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그런 수준이 아니라 정말 혈액을 누군가에게 공급하는 좋은 일로서 또 내 몸을 체크하는 좋은 기능으로서 많이들 참여하십니다. B형 간염, 간 기능, 기본 검사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단순히 혈액을 기부하는 행위를 뛰어넘는 것이죠. 엄문영 팀장님. 예. 그 헌혈을 하시게 되면은 그 질병 유무, 약복 여부 이런 거 이제 기준에 충족하신 분들이 헌혈하게 되는데, 예. 근데 이제 그 헌혈을 하면은 그게 바로 그냥 수혈자한테 바로 가는 게 아니라 혈액원에서 이제 검사를 하고 또 성분별로 분류하고 분류되는 혈액이 이제 수혈자에게 이제 수혈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검사를 저희는 이제 뭐 B형 간염 아까도 설명해 주셨는데 예. B형 간염, C형 간염, 뭐 HTAV 검사, 매독, 말라리아, 뭐 ALT, 그다음 총단백, 뭐 AST, 알부민 뭐 이런 여러 검사들을 통해서 예. 그 수혈자에게 전달되게 됩니다. 예. 소중한 혈액인 만큼 엄문영 팀장님 그 혈액원에서 까다롭게 관리하시죠? 그 엄청 까다롭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기기 무균 처리 뭐 당연히 하고 있고 문의표 작성하고 있고요. 자, 그런데요. 가실 때 그냥 가시면 안 되고 우리가 준비물도 필요합니다. 마음의 자세도 필요하겠습니다만. 예. 그 신분증이 가장 중요하고요. 예. 요즘 뭐 전자 신분증도 있기 때문에 좀 꼭 많이 사진이 부착돼야 됩니다. 그렇죠? 본인이 확인이 예, 돼야 예. 되고요. 이거는 그 만약에 수혈 전염성 그 감염병이 예. 뭐 발생했을 때 추적이 가능하기 그렇죠. 때문에 예. 본인이 현재 확인이 우리나라는 만 16세부터 69세까지고 남성은 50kg 이상, 여성은 45kg 예. 이상. 예. 그리고 이제 신분증만 있으면 예. 일단 참여는 가능하고 참여 대상인지 아닌지는 이제 이 전자 문진을 해보고 그다음에 예. 간호사 문진 그다음에 이제 혈색소 검사 간단한 검사 해보고 헌혈을 하게 됩니다. 예. 하지만 이영진 교수님 최근에 뭐 해외여행을 다녀왔다거나 특정 약물 복용, 수술, 시술, 예방 접종 받은 경우는 제한이 된다면서요? 예. 그렇게 하는 이유는 예. 그 안전한 혈액을 확보해서 환자에게 수혈 후에 그 부작용이 발생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예. 두 번째는 이제 그 헌혈자를 잘 확보하고 예. 꾸준한 헌혈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의 이제 마음이 움직이면 여러분의 혈액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여러분의 건강을 다시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바로 헌혈입니다. 많은 분들 동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귀한 생명 나눔 헌혈이란 주제로 오늘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대한적 십자 전북혈액원 엄문영 헌혈지원팀장, 그리고 전북혈액원 헌혈홍보위원이신 송태규 작가, 원광덕규병원 진단검사의학과의 이영진 교수님 세 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여러분 함께 시청이 가능하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엄문영 팀장님, 저출산 고령화 이건 뭐 추세가 그렇습니다. 그 말씀은 헌혈할 수 있는 가능한 인구가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고, 아울러서 또 헌혈을 하시는 분들만 하시다 보니까 헌혈을 안 한 저 같은 사람이 또 헌혈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못 하고 살아가고 있어서 이 방송이 굉장히 의미가 있고 앞으로도 자주 더 반복적으로 이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걱정이 좀 됩니다. 앞으로는요. 예, 지금 인구도 줄고 헌혈 가능 인구도 계속 줄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고등학생들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젠 만 16세 이상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2학년부터는 이제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본인의 동참 의사가 중요하긴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하신 우리 송태규 선생님
학생들 많이 순수하게 자발적으로 참여하죠. 네네. 제가 이제 원광고등학교에서 교사, 교감, 교장을 역임을 했거든요. 예. 그 교감하고 교장이 되면서 이제 학생들하고 그 이야기할 기회가 많이 있어요. 그 학생들 특강도 하고 그러면 제 주제가 10중 8구 철인하고 헌혈하고 예. 그 부분이 들어가거든요. 그럼 학생들이 이제 그걸 보면서 헌혈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 아까 우리 엄문영 팀장님 말씀대로 학교에 이제 버스가 우리 학교는 이제 대규모 학교이기 그렇죠. 때문에 5대 정도 오거든요. 그러면 저는 제일 먼저 그 버스를 가면서 찾아가서 간호사 선생님들하고 인사를 하고 예. 그 간호사 선생님 제가 전라북도 간호사 선생님들은 다 알아요. 하다 보니까 그렇겠네요. 그리고 학생들이 이제 헌혈하러 버스에 탔잖아요. 그럼 제가 가서 이제 다 두들겨 줍니다. 참 너 멋지다. 그렇죠. 우리 멋진 격려가 필요하죠. 비공자다. 예. 그냥 학생들이 그렇게 하고 저는 그 헌혈증을 혹시 기부할 학생들은 암을 놓거든요. 그 기부를 할 학생 거기다 넣어라.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단체 기부 받은 걸 원불교 은혜신기운동 본부에다가 또 기부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 일석이조 3조가 되는 거죠. 학생들이 그렇게 해서 원광고등학교 애들이 이제 헌혈을 많이 하게 되고 제가 재직할 당시에 그 혈액원에서 이제 저한테 한번 말씀하시더라고요. 단위 학교 퍼센트로 봤을 때 비율로 봤을 때 원광고등학교 학생들이 제일 높다. 헌혈하는 학생들이. 그래서 저는 그것으로서도 제가 가지고 있는 교육의 하나를 달성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지식의 축적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내 이웃을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르쳐 주는 것이 또 학교에서 할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10대 헌혈자들의 참여율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때부터 헌혈을 이제 접하고 계속 성인이 돼서도 할 수 있는 이 환경의 첫 단추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도내 10대 헌혈 참여율이 어떻습니까? 어머니 팀장님 뭐 정확한 수치는 아니어도 그래도 큰 도움을 주고 있는 10대들인데. 그러니까 저희가 2018년도에는 이제 10대 헌혈자가 4만 3천여 명이었었는데요. 이게 이제 매년 이제 인구가 감소하면서 같이 감소하면서고 작년에는 한 2만 7천여 명. 오, 많이 줄었네. 그래서 이제 한 2% 정도가 감소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10대 헌혈자 감소가 이제 10대들이 헌혈을 해서가 아래서가 아니라 저출생에 대한 인구 구조 변화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 여러 가지로 이 저출생의 학령 인구 감소가 학교도 힘들지만 이 헌혈 비축할 수 있는 중요한 또 역할을 해주는 10대들이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감소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한 5분 정도 남았는데요. 마무리 말씀은 이제 세 분이 또 이 헌혈 관련해서 전문가이기도 하시고 또 다회 헌혈자이기도 하시니까 조언을 가슴속에 있는 이 조언을 해주시면 그 울림이 아직 헌혈에 동참하지 않는 많은 우리 도민들에게 무언가 강한 메시지가 좀 전달돼서 아마 이번 주말에 헌혈하러 가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우리 송태규 390회 다회 헌혈자님 말씀하시죠. 네. 그 아까 말씀을 쭉 했지만 헌혈은 건강한 사람이 할 수 있는 특권이거든요. 그 일단 마음이 움직이면 이제 몸도 움직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늘 이러한 방송을 보시고 들은 그런 이제 청취자들, 시청자들께서 헌혈에 대해서 잊고 있던 분이 많거든요. 맞습니다. 한 번쯤은 내가 헌혈을 언제 했더라? 또는 나는 한 번도 아직 안 했지. 이런 마음을 한 번쯤은 다시 깨우셔가지고 시간 내셔서 헌혈의 집에 문턱을 넘어가시면 첫 번째가 2번이 되고 2번이 4번이 되고 이제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영향력이 좀 많이 퍼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송태규 선생님 그 친구 모임이 있는데 다음 달 모임은 헌혈을 하고 점심을 식사하는 것으로 모임을 정하셨다면서요. 이렇게 그 동료들 가운데 친구들 가운데 헌혈하신 분이 계시면 다음 모임을 그렇게 정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이제 익산 철인 클럽 회원인데 우리 철인들이 해마다 그 12월에
단체 헌혈을 합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이제 중간중간 헌혈을 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저로서는 굉장히 제가 그 소속의 일원으로서 인정을 받는다 그런 생각을 해요. 예. 저로 인해서 같이 헌혈을 할 기회가 많아지고 아까 말씀대로 다음 달에 우리 친구 저를 포함해서 6명인데 그 친구들이 헌혈을 하고 점심을 먹자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고마운 사람들이다. 친구들끼리 이럴 거 아니에요. 야, 태규 봐라. 저렇게 많이 하고도 건강한데 우리도 해보자. 뭐 이런. 네, 그날 꼭 그 얘기 했습니다. 엊그제 만났을 때. 좋은 일 많이 하고 계시고 390회 헌혈왕답게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할 수 있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다. 네. 그리고 아까 그 시로서 표현한 게 어떤 문장이었죠? 정전되는 당신을 밝히는 스위치. 스위치. 정전되는 당신을 밝히는 스위치. 가슴속에 남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원광대학교 병원 진단검사의학과 이영진 교수님 어떤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헌혈은 건강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특권이면서 헌혈을 하게 되면 자기 건강을 유지한다라는 것들을 좀 생각하셔서 참여하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지속적으로 이 혈액 부족 현상이 발생될 거로 생각하는데 예. 이런 부족 현상을 조금이라도 최소화하려면 그 건강한 젊은 고등학생 학생들에게 헌혈할 수 있는 기회를 하여튼 주어야지 미래에도 혈액이 부족 현상이 좀 최소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또한 또 하는 것은 어차피 고령 저출산 고령화가 되다 보면 헌혈 인구가 감소할 수밖에 없는데 예. 이 헌혈 인구가 감소하면 지금 있는 헌혈 기준도 조금 현실적으로 좀 바꿔야지 않을까라는 그렇네요. 생각이 예. 듭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전혈 헌혈할 수 있는 혈색소 기준이 12.5g/dL인데 홍콩인 경우는 11.5g/dL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예, 낮춰 있거든요. 낮춰 있네요. 그래서 이게 뭐 한꺼번에 확 낮출 수 있는 것은 좀 어렵지만 점차적으로 뭐 12.0이라든지 왜냐하면 이게 여성들이 지금 빈혈이 여성들은 지금 그 생리적으로 그 생리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남성에 비해서 혈색소가 좀 낮거든요. 예. 그래서 헌혈을 하고 가더라도 이게 거절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이 현실적인 그 기준을 조금 수정 보완을 할 필요가 언젠가는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예. 무엇이든지 넉넉할 때는 넉넉한 상황에서 이 생활할 수 있지만은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예. 또한 그 국가 재난 사태에 가면 더욱더 부족하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한 걸맞은 지원이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 동결 건조 혈장이라든지 예. 지금 그 신선 동결 혈장을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 이 동결 건조 혈장을이라는 단어를 이게 탈북민 의사한테 제가 들었거든요. 예. 그 우리 이 동결 건조 혈장이라는 것은 혈장을 냉동실에다 얼려갖고 그렇죠. 하는데 북한은 전력이 적어가지고 이 액체를 고체화해가지고 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그런 차원에서는 북한이 지금 앞서간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 동결 건조 혈장을 만들면 보관 기간도 길고 또 이 냉동고도 필요도 없고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또 분말 혈장, 아니 혈소판 이게 지금 미국에서는 군대에서 지금 이것을 만들어갖고 지금 비착 그 작품으로 쓰고 있다고 하니까 그리고 그다음에 줄기세포를 이용한 혈액 제조 지금 연구 단계가 됐는데 지금 가성비하고 시간 그다음에 생산하는 양이 좀 적어서 지금은 미약할지라도 시간이라면 이것도 어느 정도 좀 현실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자, 그리고 전북혈액원의 엄문현 팀장님. 예. 저희가 이제 현실적으로 동아혈기는 항상 혈액 수급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이 헌혈을 하게 되면 전열 헌혈을 하게 되면은 세 사람한테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한 것처럼 적혈구, 혈장, 혈소판을 나눠서 이제 세 사람에게 생명을 새로 줄 수가 있는데
이 동아절기에는 가급적 전열 헌혈에 많이 좀 참여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청소년 여러분들도 제가 이제 단체 헌혈을 해보면은 막 막연히 두려워서 못하는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조금만 용기를 내서 예. 좀 도전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 분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방송이 끝나고 남는 그 여우는 저만의 생각은 아닐 것 같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발걸음을 하실 것 같습니다. 가까운 혈액원에 가셔서 헌혈 동참하시고 저부터도 약속을 지키겠다는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전북혈액원 헌혈홍보위원이신 송태규 작가, 원광대학교 병원 진단검사의학과의 이영진 교수, 대한적십자 전북혈액원 엄문영 헌혈지원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저는 고마랍시다는 다음 주 1일 오후 5시 5분에 인사드리죠. 헌연회였습니다. 고맙습니다.